그러니까 그 수사단이 임성근 그 사단장 등 혐의자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한 다음 날인 7월 31일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도란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를 했잖아요. 그리고 7월 30일 그 하루 전에 대통령 VIP 경로가 있었다고 하는 국가안보실 회의가 있었고, 그죠? 그리고 수사단에다가 자꾸 수사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수사 자료는 줄 수 없어서, 그런 전례도 없고 양식도 없어서, 그래서 언론 보도, 언론 브리핑 자료를 줬다는 거잖아요. 근데 언론 브리핑 갑자기 돌연 7월 30일에 대통령 VIP 경로가 있었다고 하는 국가안보실 회의 열리고 난 다음에 브리핑 돌연 취소시키고, 그 다음날 7월 21일 이종섭 장관이 경찰 이첩 보류 지시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사병이 숨지고 이틀 뒤에 대통령실이 막 국가안보실이 이 수사에 개입한 이유가 뭐였을까? 왜 수사 계획서 제출하라고 하고 했을까? 그래서 지금 박정훈 대령 변호인 쪽에서 사전에 로비가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로비가 있어서 뭔가가 대통령 움직인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될까? 왜 대통령이 경로를 할까?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공교롭게 그 경북경찰청의 수사 자료가 이첩된 거를 다시 회수했던 날이 8월 2일이거든요. 8월 2일 날 대통령이 저도로 여름 휴가를 떠납니다. 그리고 8월 6일 날 복귀를 해요. 8월 8일 날 복귀를 해요. 네. 8월 8일 복귀하고 9일 날이 대통령의 업무를 시작하는 날이었어요. 네. 그때 이종섭 장관이 대통령한테 보고해야 된다 그랬다면서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이 그때까지 요걸 미뤄야 된다. 그 사이에 잼버리 사태 있었던 것도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 휴가지에서 잼버리 사태 챙기고 그랬던 거. 그 저도에서는 해병대 1사단 중대가 저도 또 경비를 맡았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대체? 이래서 특검을 못하겠다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을 갖게 만드는 정황들이 소속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경향신문을 보면 제목이 이종섭, 김계환의 텔레 확인 바람 카톡 비밀 대화 있었나 이 대목이 맞아요. 있거든요. 기사에도 그것도 있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맞아요. 근데 이제 의심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8월 달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수사가 본격화됐을 당시인 8월에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인하기 바란다라고 카톡 메시지를 보냈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지난해 8월 5일 오후 5시 40분입니다. 그러니까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인해라라고 카톡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거는 카톡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얘기를 했나 보죠. 그렇겠지. 그렇죠? 그래서 8월 5일. 그렇죠.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고서는 확인해라.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인해라라는 걸 카톡 메시지로 보냈다. 그런데 이 내용은 포렌식에서 확인이 안 된답니다. 그렇다면 텔레그램이니까. 그렇죠. 네. 왜 확인이 안 될까?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대화한 내용은 김계한 사령관이 지웠다. 폭파시킨 거죠, 아예 방을. 그렇죠. 지울 만한 내용이었다. 네. 그리고 애초에 이런 식의 소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 사이에. 그래서 의심된다. 한겨레신문의 사설에서도요, 임성근 사단장의 그 장병들의 생명 안전보다 사고가 언론에 어떻게 비칠지부터 걱정했다. 지휘관으로서 기본적 자질조차 의심되는 태도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지금 이렇게 최상병 사건 수사의 외압 의혹의 핵심이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전방위적으로 움직였다는 거다. 더군다나 임 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지난해 7월 30일 임종섭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임 사단장을 현장 지휘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승인해놓고 하루 만에 정상 출근시키라고 말을 바꿔 지시를 했고, 대통령 경로가 있었다는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린 날이다. 바로 그날이. 이 장관은 같은 날 우즈벡으로 출장을 갔는데 현지에서 이 장관의 군사보좌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연락해서 임 사단장의 정상 근무 여부를 거듭 확인하기까지 했다. 장관 윗선이 관심이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힘든 일이다. 이렇게 사설은 쓰고 있고요. 임 사단장은 최상병 사망 원인과 수사 외압을 규명하는 데 핵심 인물이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발생 10달이 지나서야 소환 조사했다.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다. 이렇게 사설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이종섭 장관이 해외 출장을 가서도 계속 챙기지 않습니까? 임성근 사단장을.
그러니까 왜 계속 챙기죠? 그리고 텔레그램을 보내서 그러면 뭐였을까 그건 해병대 사령관한테 이종섭 장관이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말 지시사항이 뭔가 지시사항인데 그런 게 다 뭐였을까? 결국 이 사안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VIP 경로 어디서 얘기 들었는지 김기한 사령관 입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김기한 사령관도 뭘 해병대 무슨 조직 보훈이 어쩌니 욕 나올 뻔했다. 헛소리 하지 말고 그냥 얘기하라고. 그게 해병대 명예를 위한 거라고 얘기해주고 싶네요. 그 텔레그램이나 이런 것들 다 받은 당사자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해병대가 왜 이런 데 휩쓸려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이해할 수가 없네. 그리고 이런 현실에 대해서 오늘 특검을 어쨌든 이제 재의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잘 생각해서 좀 판단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치인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진짜 제대로 정신 바뀌고 정말 상식이 있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정권 옹의를 위해서 그냥 전의부대로 나서면 모를까. 자, 한국일보 일면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이탈표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저 아래 하단에 있어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차상병 특검법 여 이탈표 5명. 한 명이 더 늘어난 거잖아요. 야당에서는 12명 더 막판 설득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아일보 오면도 보여주십시오. 여당 특검 찬성 더 늘면 타격, 표 단속. 지금 뭐 전방위적으로 아주 그 난리가 아닌 모양입니다. 야당은 국민 두려워해야 압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동아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비례대표인 국민의힘 김근태 의원이 특검법 찬성 의사를 밝힌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이 5명이 된 거죠. 이 김근태 의원은 지금 이제 공정과 상식이라는 어떤 가치가 훼손됐다라는 취지에 그런 취지에서 이걸 지키려면 특검법에 찬성해야 된다라고 어제 주장을 했는데, 네. 근데 오늘 오전에 특검법 찬성 기자회견을 또 한대요. 이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은. 네. 그래서 여기서 또 무슨 뭐 그렇게 대단한 무슨 뭐 어떤 폭로나 뭐 이런 걸 하는 건 아니겠지만 입장 발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에서 이제 과연 현역 의원들이 추가 영향을 받느냐 이런 걸 봐야 될 텐데,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은 지금 여당은 비상에 걸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들에 더해서 22대에서 활동하지 않는 의원 58명 중에 찬반 입장을 정하지 못한 의원이 최소 5명이 더 있는 상황에서 두 자릿수 이탈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표결은 비공개 무기명 투표로 진행돼 현장 표단속도 쉽지 않다. 김 의원이 본회의 당일 오전 기자회견을 예고한 것도 추가 이탈표에 영향을 줄 수 있던 전망이 나온다. 이렇게 돼 있고,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은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원들을 개별 접촉하면서 본회의 참석을 독려를 하고 있다. 안 올까 봐. 안 오면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기사에 의하면은 찬성표는 물론 본회의 불참자가 속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 관계자가 총선 이후 연락이 잘 닿지 않는 낙선 의원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내 부도표단은 지금 1인당 최소 8명씩 담당을 나눠서 본회의 참석을 독려하는 전화를 지금 돌리고 있다. 8호 담당자네. 그렇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상황 심상치 않다. 그리고 여당에서 사실 지금 부적절하게 여당 의원들이 나서가지고 뭐 경로하면 안 되냐? 자꾸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경로할 수도 있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사설 제목이 대통령 경로한 게 죄냐고 그게 촉발한 모든 호들갑이 문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VIP 경로설과 관련돼서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이 자꾸 이런 주장을 하는데 지난해 7월 31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대통령실 회의 이후에 용산 국방부 해병대가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이 전 장관 이첩보류 지시했고 수사단 브리핑은 취소됐고 그 직전에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은 정황이 있지 않느냐. 또 같은 날 대통령 안보비서관은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에게 통화를 했고 이틀 뒤 수사단이 경찰에 자료를 넘기자 국가안보실 2차장 공직기강 비서관까지 나서서 국방부 해병대 관계자들과 통화를 했고 자료는 회수됐다. 이렇게 호들갑을 떤 이유를 밝히는 게 외압 의혹 수사의 핵심이다. 그러려면 윤 대통령이 화를 냈는지보다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에 법리를 검토해서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될 일인데
경로가 죄냐는 성 총장의 발언은 윤 대통령의 경로 자체가 외압의 본질이고 처벌 대상인 것처럼 왜곡하는 것이다. 법적 쟁점을 흐리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 또 성 총장의 말대로 해병대 사단장이 아니라 하급 간부들이 혐의자에 포함된 부분을 윤 대통령이 문제 삼은 것인지도 반드시 진위가 가려져야 되는데 지금 진상을 알고 있을 만한 사람들은 모두 구체적 언급을 피하고 있다. 이들의 침묵과 회피는 용산과 군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더욱 키울 뿐이다. 그러니 특검을 해야죠. 이 사설대로면. 맞습니다. 국민의 의원들이 거부할 사설을 수는 읽으세요. 네. 아무리 읽기는 할 거예요. 읽기는 할 텐데 속으로 뜨끔뜨끔하면서도 살아야 되니까 아마 그런 선택들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